2030년 당신의 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뉴스엔 나오는데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웹3는 디지털 등기권리증, 블록체인은 마을 광장의 투명한 유리금고, AI는 이 금고를 지키는 유능한 집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앞으로 10년 여러분은 디지털 문맹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의 학습법으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게 미래의 부를 설명해 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은행 예금 이자만으로도 노후가 든든했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은 영원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트에 가면 무섭게 오른 물가에 놀라고 뉴스를 틀면 금리가 오르니 내리니 하며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평생을 바쳐 모아둔 내 자산의 가치가 내가 잠든 사이에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불안감. 아마 많은 분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몇 번 오지 않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농사짓던 사회가 공장 굴뚝 연기 나는 산업사회로 바뀌었을 때 적응하지 못한 지주들은 몰락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은 기업가들이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디지털 문명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2027년 그리고 2030년. 앞으로 10년 안에 벌어질 변화는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돈, 소유, 신뢰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남들이 어렵다, 복잡하다며 고개를 돌릴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기술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도 없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웹3, 블록체인, 인공지능이라는 이 세 가지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쉬운 옛날 이야기 듣듯이 풀어보려 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2030년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준비되셨나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단어는 바로 웹3입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자녀들의 대화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웹1은 뭐고 웹2는 뭐길래 이제 와서 웹3를 알아야 한다고 난리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산, 바로 부동산을 떠올리면 가장 쉽습니다. 인터넷의 역사는 집의 역사와 놀랍도록 비슷하거든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90년대로 가봅시다.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천리안, 하이텔을 지나 야후나 다음이 등장했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의 인터넷은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정보를 열람할 수만 있었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모니터로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우리가 맘대로 고칠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주는 대로 읽기만 해야 했습니다. 정보의 주인은 오로지 웹사이트 운영자였고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관람객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웹 1.0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남이 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직접 글을 쓰고 손주 사진을 올리고 여행 가서 찍은 동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웹 2.0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그 수많은 사진들, 블로그에 정성스럽게 쓴 맛집, 리뷰들,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그거 정말 여러분의 것일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입자였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페이스북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지어놓은 임대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월세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와 관심, 그리고 시간입니다. 집주인인 플랫폼 기업은 여러분이 만든 콘텐츠로 광고를 붙여 돈을 벌어갔습니다.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글을 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건 거의 없었죠. 더 무서운 건 집주인 맘에 안 들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우리 아파트 규칙 어겼어 하면서 계정을 정지시켜버리면 평생 모은 내 추억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됩니다. 우리가 평생 읽어온 디지털 기록의 생사여 탈권을 남이 쥐고 있는 구조, 그게 바로 지금의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이제 웹 3.0의 시대가 왔습니다. 웹3는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닌 온전한 자가 소유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웹 3.0 세상에서는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데이터, 나의 디지털 자산이 플랫폼 회사의 서버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열 수 있는 개인 금고에 저장됩니다. 이 금고는 네이버가 문을 닫아도 유튜브가 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내 스마트폰 속에 온전히 남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등기권리증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등기 필증이 있어야 내 집임을 증명할 수 있듯이 웹 3.0 시대에는 내 데이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큰이나 NFT라는 것이 등기권리증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은 남의 땅의 소작농처럼 농사짓고 쌀 한 가마니 받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수확물을 온전히 내가 가져가는 자영농의 터전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의 부는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디지털 자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을 정보를 찾는 곳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자산을 심고 키우는 곳으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웹 3.0은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내 것을 증명해주는 이 디지털 등기권리증, 도대체 누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해커가 조작하면 어떡합니까? 복사가 쉬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원본이라는 걸 증명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기술이 바로 그 유명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투기를 떠올리시며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 코인 가격은 잊어주십시오. 우리는 기술의 본질, 그 껍질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봐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아주 튼튼하고 아주 투명한 장부입니다. 우리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은 거대한 철제 금고와 같습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불투명하죠. 내가 맡긴 돈이 금고 안에 잘 있는지, 은행이 내 돈으로 어디 이상한 데 투자는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금고 열쇠를 쥔 은행 지점장과 직원들만이 그 장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행 간판만 믿고 피 같은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만약 저축은행 사태처럼 은행이 부실해지거나
직원이 몰래 횡령을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배신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블록체인은 이 불투명한 철제 금고를 마을 광장 한복판에 있는 강화유리 금고로 바꾸는 혁명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을 회관 앞 광장에 거대한 유리로 된 금고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적혀 있는 장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나 지나가는 철수도 떡집 김씨도 언제든 그 유리 금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 철수 아버지가 오늘 영인의 가게에서 쌀을 사고 5만 원을 보냈구나.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첫 번째 특징, 투명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속이 다 보이면 내 돈을 누가 훔쳐가거나 장부를 몰래 고치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하지만 천만에요. 이 유리 금고는 아주 특별한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이 금고의 장부를 한 줄이라도 고치려면 마을 사람 과반수가 맞아 그 거래는 정당해라고 동시에 도장을 찍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도둑이 밤몰래 들어와서 철수 아버지가 5만 원이 아니라 500원을 보냈다라고 장부를 고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감시자 노드들이 가진 장부와 대조해 보고는 내 장부랑 다른데? 이건 가짜야. 라고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해커가 이 장부를 조작하려면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해킹이 불가능한 장부,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은행원이나 중개인이라는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과 코드라는 완벽한 시스템을 믿으면 됩니다. 은행 수수료도 필요 없고 복잡한 서류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1초 만에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세상. 내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세상. 그것이 블록체인이 만드는 미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구조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문명적 사건입니다. 제3장 인공지능 나만의 유능한 디지털 집사 웹 3.0이 내 집이고 블록체인이 안전한 유리 금고라면 이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누가 관리해 줄까요? 우리가 일일이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매일매일 장부를 검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우리의 유능한 디지털 집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접하는 AI는 어떤가요? 스마트폰에 대고 시리야, 오늘 날씨 어째?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정도죠. 혹은 챗GPT에게 편지 좀 써줘 하면 써주는 비서 수준입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는 똑똑한 비서죠. 하지만 2027년 그리고 2030년의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의 AI는 주인의 의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 영어로는 에이전트가 됩니다. 쉽게 말해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자금 1억 원을 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창구 직원이 어려운 금융 용어로 된 상품 설명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면 다 이해하지도 못한 채 깨알 같은 약관에 형광펜 칠해진 곳마다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불안해하죠. 이거 원금 보장되는 거 맞나? 하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김 집사, 내 은퇴 자금 1억 원 있지? 그중 5천만 원은 절대 잃지 않게 안전한 미국 국채에 넣어두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매달 월세가 잘 나오는 우량한 강남 빌딩 지분에 투자해줘.
수익률은 연 5% 이상으로 맞춰보고 위험한 건 절대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의 AI 집사가 전 세계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분석합니다. 사기 위험은 없는지, 이 건물의 공실률은 얼마인지, 미국 금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검증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 토큰과 강남 테헤란로 빌딩 토큰으로 구성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5.2%입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승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AI는 24시간 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 미국 시장을 감시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알아서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복잡한 기술은 AI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 혜택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문명의 핵심입니다. 기술은 뒤로 숨고 혜택은 앞으로 나옵니다. 전기는 복잡한 원리로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스위치만 켜면 불을 밝힐 수 있죠. 마찬가지로 웹3와 블록체인은 복잡하지만 우리는 AI라는 스위치만 켜면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무엇을 원한다고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주인이 되십시오. 제4장 2030년 시나리오 은퇴자 김철수 씨의 하루. 자, 이제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진 2030년의 일상을 미리 한번 살아볼까요? 가상의 인물 65세. 은퇴자 김철수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보고서에 담긴 기술들이 실현되었을 때 펼쳐질 지극히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2030년 5월의 어느 맑은 아침 7시, 김철수 씨가 눈을 뜹니다. 스마트 침대가 밤의 수면 상태를 체크합니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심박수가 평소보다 조금 불규칙했습니다. 제휴 병원 AI에게 데이터를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할까요? 데이터를 제공하시면 보상으로 헬스 토큰 50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기지개를 켜며 말합니다. 그래, 보내줘. 예전 같으면 병원에 직접 가서 접수하고 검사받고 내 돈을 냈겠지만 이제는 내 건강 데이터를 병원에 팔고 오히려 돈을 법니다. 내 데이터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웹 3.0이 가져온 데이터 주권입니다. 오전 10시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띵동. 강남 테헤란로 빌딩 3호의 월세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강남 건물 주냐고요? 수백억 자산 가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그는 5년 전 은퇴 자금의 일부로 강남 빌딩의 지분을 아주 조금, 약 1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예전에는 빌딩 투자를 하려면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빌딩을 1000원 단위로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각 투자 혹은 전문 용어로 RWA,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합니다. 김 씨는 비록 0.001%의 지분이지만 엄연한 건물주로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배당받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디지털로 이어가는 것이죠.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어봐야 현금 안 나온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집에 방 한 칸 지분만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후 2시, 김 씨는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갑니다. 그런데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동네 태양광 발전 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김 씨네 집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남는 전기를 모아 전기가 필요한 이웃이나 전기차 충전소에 자동으로 팝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알아서 전기를 보내고 돈을 정산해서 김 씨의 지갑에 넣어줍니다. 이런 걸 디핀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내 집이 발전소가 되고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놀고 있는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디지털 연금입니다. 저녁 8시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손자에게 영상 통화가 옵니다. 화면 속 손자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급하게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 500만 원만 빨리 보내주세요. 얼굴도 손자고 목소리도 영락없는 손자입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간 그 옷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스마트 안경 화면에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입니다. 경고 인증되지 않은 발신자입니다. 딥페이크가 의심됩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꾼들도 똑똑해졌습니다.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합성하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묻습니다. 우리 가족 비밀 암호가 뭐지? 가짜 손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김 씨는 이 나쁜 놈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블록체인 신원증명 기술인 DID가 사기꾼의 가짜 신호를 걸러내고 김 씨의 자산을 지켜준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2030년의 하루. 생각보다 낯설지 않죠? 그리고 꽤 살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술은 공기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우리를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축복입니다. 5장.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제 가슴이 좀 뛰시나요? 아니면 그래, 좋은 세상이 오는 건 알겠는데 당장 내가 뭘 해야 해? 라는 조바심이 드시나요?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꺼운 컴퓨터 책을 사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코딩? 그런 건 AI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은 딱 한 가지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출입증만 만드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가죽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 안에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신분증, 가족사진, 신용카드가 들어있겠죠. 이제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속 디지털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2027년이 되면 은행 앱보다 이 디지털 지갑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 지갑이 있어야 1,000원 단위로 쪼개진 강남 빌딩도 사고 내 건강 데이터 팔아서 보상도 받고 AI 집사에게 돈 좀 불려줘라고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갑이 없으면 이 모든 기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디지털 세상의 미아가 되는 셈이죠. 현금 없는 버스에서 현금 뭉치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기계치라서 못해. 복잡해서 싫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쓰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그 안에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카카오톡을 열어보세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점 3개, 더보기 메뉴가 보이시죠? 그걸 누르고 전체 서비스라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클립이라는 파란색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디지털 지갑입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습니다. 영어로 된 비밀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 버튼 몇 번 누르는 것으로 1분 만에 뚝딱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앱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지갑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탐험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만들어도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0%의 디지털 선구자입니다. 지갑을 만들고 나면 겁내지 말고 재미삼아 1,000원, 2,000원 소액으로 디지털 아트도 한번 사보고 손주에게 용돈 대신 디지털 코인을 한번 보내보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하며 손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작은 경험들이 모여 여러분을 디지털 문맹에서 디지털 자산가로 바꿔줄 것입니다. 제6장 리스크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노파심의 당부의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도 득실거립니다. 이 코인 사면 10배 오른다. 원금 보장해주고 매달 20% 이자 준다. 이런 말은 100% 사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RWA나 우량한 디지털 자산 투자는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안전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검증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된 것,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지갑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은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디지털 세상의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지갑 비밀번호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는 파도와 같습니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으면 파도에 휩쓸려 물을 먹고 허우적대지만 용기를 내어 서프보드에 올라타면 파도는 우리를 더 먼 곳, 더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대한민국의 중장년층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금 모으기로 나라를 구했고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제일 잘 쓰는 저력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 저력으로 이번 디지털의 파도 또한 보란듯이 멋지게 타넘으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을 켜고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을 만드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새로운 부와 당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미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